선생님이랑 살펴볼 작품 고전시가 6강입니다. 선생님이 4번 문제를 먼저 보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김진영 작가가 쓴 북청가이면서 장편 유배가사, 그 다음에 기행가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게 이 김진영 작가가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유배지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어떤 잘못을 고발했다가 이제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힘이 약해서 이제 귀양지로 쫓겨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두고 이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지금 먼저 여기에 정리를 조금 필기를 먼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거 보면서 이제 필기할 거 필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숙지가 다 되었으면, 이해가 다 되었으면은 요거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해 오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1행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본관과 초면이라 나와 있는데 이때 본관이란 것은 그 고을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본관과 초면이라 화자가 서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본관이 말을 하더라. 그러면 본관이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본관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김교리, 이번에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간 수령도 아는 바요. 아, 이 지역이 북간, 북쪽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북간 수령도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다. 모두가 공감했다. 안다. 너의 억울함은 안다. 되겠지요. 자,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나를 화자라고 지칭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나는 지금 본관하는 말이라고 해서 쌤이 여기 좀 볼 수 있게끔 따옴표를 좀 해놨지. 그러니까 본관이 하는 말을 지금 말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때 나는 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함께 노십시다.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일단 김교리. 김교리는 본관이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김교리가 오히려 화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나는 자 본관이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두시고, 자 이때 화자는 억울하게 지금 처벌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관이 자 화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본관이 화자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대화체를 사용했다. 그래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라는 말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방금 억울하게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주변을 둘러보고 자연경치를 즐길 수 있어. 라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까닭을 부여하고 있는 약간 전제 조건으로 깔아주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어서 가면 그러나 라고 얘기했어. 이내 몸 화자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이지. 요 분홍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대부분 화자를 뜻하는 단어들 쌤이 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내 몸이 유배온 사람이라서 그렇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 나 유배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꽃자리에 손님 대접 받을 수 없어. 기생풍류? 아, 그게 다 뭐야?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의문형 어미 사용하면서 서리법. 나 그거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일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혼자 앉아서 소일하니 즉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경내 그 관리 지역의 그 지역의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아, 화자가 귀양지에 왔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배우기를 정하면서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한두 명이 오다가 결국 60명이 왔다는 거는 배움을 청하러 온 사람, 즉 이 사람이 대단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래서 화자의 학문적 경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 경내의 선비들이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정하고 글재 내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북간의 수령, 관장, 북간, 요 북쪽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장들이더란 말이야. 칼, 검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자, 즉 국경지대, 약간 변방 지역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인 곳인 거야. 그러니까 무관이나 장수가 많다 보니까 글 공부하는 선비들이 드물 수밖에 없는 지역. 자, 그래서 이 문관 뭡니까? 글 공부했던 관리들, 화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 문관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이럴 기회거든. 우리가 지금을 치자면은 부산에 약간 대치동에 있던 어떤 유명한 일타 강사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가 맞지? 그러니까 한사코 달려드니
자,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더라. 즉, 내 일이 뭡니까? 나 지금 귀양지에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귀양지에 그래도 유배 온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했지만 이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것. 자, 아무리 사용해도 벗어날 길이 없더라. 밤낮으로 끼고 앉아 근로 세월을 보내도다 라고 얘기했어.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더라. 문장구조 비슷하지요? 대꾸를 이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드러나고 있네. 자, 변방 지역의 외로운 몸 누굽니까? 화자지요. 자,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문 밖으로 나가진 않고 편히 나를 보내더라. 보기 4번 문제 보기에서 확인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은 고난이나 시련 같은 걸 좀 많이 겪지 않았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었지. 자, 그런 걸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 가을 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가 왔다 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뭐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을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더라. 즉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시간이 그만큼 훌쩍 지나갔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라고 했는데, 자, 공간적 대비 일어나는 거 시어대 사용되고 있고요. 이때 기러기는 자, 왜 처량해? 기러기가 처량할 필요는 없지만 기러기를 자,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 기러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자, 처량한 상황. 그래서 감정이 인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말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가을, 그 다음에 서리, 그 다음에 기러기 이 세도 가을을 드러내는 시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내려가면은 개가죽 상하에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라고 하면서 북방 지역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기억나니 요거 기행 가사이기도 했다고. 그래서 물론 여행을 하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던 내용들도 관찰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본 거, 본인의 견문을 지금 객관적이었던 관찰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도 쓸 수가 있겠지. 자, 본간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네 라고 하면서 한 달 반이란 시간이 흘러 지나갔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자,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비유법, 직유법 사용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활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 신라시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배지에 왔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거는 좀 보잘것없잖아. 그래서 신락 같다 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략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좀 이어서 가보자. 이 몸이 이른 곳이 내가 다른 곳이라고 이제 다다랐다. 내가 뭔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니까 약간 여정지 기행 가사의 또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 신선의 동굴이다라고 했어. 어떻게 인간이 신선에 가겠니? 즉 자기 자신은 무엇에 빗대고 있는 거야? 신선에 빗대고 있더라. 평생의 인연으로 섬계 이 신선들 세계에 자취를 남기고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즉 내가 예전에 신선 세계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연적 봉우리를 지난 후에 선녀, 즉 아까 우리 보기에서 기생들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생들, 여성들이 이제 기생이 될 수 있겠지. 자,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측봉은 눈앞에 솟아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화자는 신선에 빗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선녀, 맞지? 기생들은 선녀에 빗대고 있어서 약간 자신이 즐기는 거, 약간 신선처럼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풍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는 말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이 있던 공간을 어쨌든 신선의 동굴이라면서 탈속, 속세를 벗어난 공간으로 얘기하면서 그 자기가 갔던 뒷부분에 나옵니다. 칠보산이라는 그 공간에 아름다운 경치를 부각하고 있다 라는 말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하늘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여정, 이제 옮겨간 공간이나 시간 등을 요 색깔로 조금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 부분들은 칠보산에 있던 이런 봉우리들을 좀 나열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자,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지. 자,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 부르고 노래 부른다 했으니까 자, 이 매향 아까 선녀로 비유되었던 자, 기생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군산월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라고 하면서 군산월 기생입니다. 맞지요? 군산월과의 애정도 드러난다라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 군산월에 앉은 모습이 꽃이로 됐으니까 군산월은 꽃이다. 뭡니까? 비유법 사용해서 은유법 사용되고 있지요. 아름다운 여성이로구나.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곧건이어 행동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가냘픈 손뼉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라고 하면서 군산월이 검은고 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매우 아름답다는 거지. 너의 거동을 보고 나 이때 너는 군산월 아닙니까? 너의 거동 그 검은고 타는 모습을 보고 나니 군명 임금의 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뭔데 반할 뻔하겠구나 반한다 아무리 임금이 명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와,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스쳐 지나갈 수가 없다 즉 반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너 앞에서는 쓰러지겠다 반했다 이런 말이 될 거고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 큰 소리 치랴 서리법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때 내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는 너에 대한 나의 애정은 너무 단단하다. 그거는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너한테는 내가 큰 소리 칠 수 없을 것 같다. 즉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라고 하면서 너를 보니까 이 마음이 다해서 병이 난 것 같고 차라리 안 봤다면 그게 다행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산월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자, 이천리 변경 어딥니까? 변방지역, 자,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너의 덕분이로다. 군산월 너의 덕분이구나. 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마음을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너를 좋아하면서 내가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이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지. 화자 공간이동 드러나고 있고요. 산승 이제 산의 어떤 승려들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하면서 잠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후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돌아오니 시간도 흘러가고 있네. 자, 회상돼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그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다. 자, 하늘 끝 나그네. 자, 나그네 뭡니까?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 자, 화자 자신 아니가 맞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내가 유배지에 와서 이렇게 잘 즐기고 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던가? 자, 서리법 사용하면서 몰랐다. 너무 지금 이 생활이 만족스럽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흥을 다했다 했으니까 이미 즐길 거 다 즐겼다는 뜻이야. 흥 다해서 자, 돌아와서 순호 불러 분부하되 이제 뭔가 또 말을 하는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볼 때 이미 문제를 우리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가와 나 하면서 뭔가 자꾸 말하기를 분부하되라고 해서 이게 어떤 대사, 누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문 보면서 바로 좀 캐치하면 제일 좋겠지. 자,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또 다운표 해놨어요. 자, 칠보산 유산 때는 자, 칠보산 공간 나왔지. 즉 앞에서 그 많은 봉우리들이 있던 곳은 칠보산이라는 곳이고 유산이란 것은 놀유자. 그래서 우리 흔히 말 소풍 놀러 갔을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니 약간 핑계지. 자기 합리한 거지. 기생들이랑 놀러 간 건 뭐 때문이다? 아, 본관이 보내서 간 것이다. 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아,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화자의 심리 뭐야? 불안함. 자,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자, 화자가 하인에게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거. 자, 자신의 어떤 지난 어떤 그 놀이를 했던 것에 대해서 뭐 후회하고 반성하고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다 라는 말 쓸 수 있을 건데 그 4번 문제 보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대부들의 어떤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라는 게 있었거든. 그거 참고해서 한번 같이 이어서 보세요. 자, 마지막까지 쭉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기생과는 함께 놀지 않고요.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그래도 풍류 생활은 이어갑니다. 청산은 글이 되어서 술잔에 떨어지고 즉 뭡니까? 산을 즐기면서 글도 쓰고 술도 한 잔 마시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흘러가는 물도 감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도 그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풍류 즐기고 글 공부도 하고 그림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문장 구조 비슷하기 때문에 대꾸법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산월의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뭔데? 나는 더 이상 군산월에 대한 애정은 이제 없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진현의 자, 북청가 자, 정리를 했으니까 자, 본인이 정리한 거 이어서 보면서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해 오시면 됩니다.